할머니 생일 축하하러 가던 중 남편이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당장 차를 돌려 라고 속삭였다. 나는 깜짝 놀랐다. 왜요? 제발 돌아가자고요. 나는 그를 믿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감옥에 가는 걸 면할 수 있었다. 모든 일은 3주 전에 시작되었다. 할머니는 제 집에서 손님으로 머물고 계셨다. 그 시절 나는 그분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매우 행복했다. 내 손을 잡고 내 눈을 바라보며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들에 푹 빠져 있었다. 나이가 많이 드셨다. 78세였고 최근 들어 건망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셨다. 하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그 사랑 가득하고 따뜻한 할머니이셨다. 그날 저녁 나는 특별한 식탁을 차렸다. 식탁 한가운데에는 향긋한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고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매콤한 소스의 향이 집 안가득 퍼져 있었죠. 곁에는 갓 삶은 밥과 여러 가지 반찬, 작은 접시에 담긴 무김치, 참기름으로 맛을 낸 시금치, 바삭하게 튀긴 생선, 이 식탁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남편, 그리고 할머니가 함께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얼굴을 찌푸리더니 눈이 반짝였다. 수진아, 이 음식 정말 맛있구나. 네가 항상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잖아 라고 말했다. 그 목소리는 다정하면서도 내게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내 속은 따뜻해졌고 가슴에서 넘쳐나는 사랑을 얼굴에 번진 미소로 그녀에게 보답했다. 하지만 한밤중 평화로운 가족 분위기는 순식간에 깨졌다. 할머니가 배를 움켜쥐고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땀에 흠뻑 젖어 숨이 가쁘게 쉰다. 당황해 코트를 움켜잡자마자 남편과 함께 그녀를 팔에 안고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갔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터질 듯했다. 의사가 마침내 나오자 걱정 마세요 라고 말했다. 노인 환자의 소화계는 가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냥 위경련일 뿐이에요. 그 순간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내 안에 있던 돌처럼 무거운 것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왜냐하면 내게 할머니는 여전히 모든 주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그 따뜻한 분이셨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나오던 중 남편이 갑자기 멈춰서서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복도의 차가운 불빛이 그의 얼굴에 들이운 걱정스러운 주름을 더욱 선명하게 했다. 수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에게 진단서를 받아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진단서요? 나는 놀라 물었다. 할머니는 내 팔에 기대어 여전히 조금 허약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이제 익숙한 평온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래, 병원에 온 이유와 증상을 증명하는 진단서 말이야. 모르겠어. 나중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 남편이 말했다. 그의 눈빛에 비친 단호한 빛은 그가 항상 미래를 생각하는 면모를 반영하고 있었다. 사실 말이 되더라. 노인들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증상은 재발할 수 있으니까. 맞아, 내가 말했다. 게다가 할머니 건강 기록도 남기는 게 좋겠어. 우리는 다시 의사 곁으로 갔다. 상황을 설명하자 안경 너머로 우리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다. 물론이죠.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병원 기록도 추가해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손에 든 펜으로 빠르게 쓰기 시작하셨다. 종이 위에서 춤추는 그 잉크 자국들은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던 한 장의 서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보고서를 받을 때 할머니는 내 손에 꼭 쥔 그 종이를 보며 살짝 미소 지으셨다. 이게 뭐 하려고, 얘야? 하고 궁금해하셨다. 그냥 기록이에요, 할머니. 하고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그때 우리 중 누구도 이 보고서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몰랐다. 집에 돌아온 후 할머니를 침대에 편히 눕혀드렸습니다. 부드러운 이불을 덮어주며 할머니 좀 더 제 곁에 있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괜찮아지셨는지 확인하려고요. 할머니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내 사랑.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중 할머니를 거실에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할머니는 검은 화면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 아빠가 밭에서 올 거야. 라고 속삭이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할머니의 얼굴은 어린아이 같은 표정으로 변해 있었고 마치 60년 전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할머니? 라고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 순간 그녀는 깜짝 놀라 나를 바라보았고 눈동자에 잠시 동안 내가 알지 못하는 표정이 스쳤다. 너 누구니? 라고 그녀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가슴이 조여들었다. 저는 수진, 손녀예요. 라고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몇 초 후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다. 아, 그래. 내 손녀 수진이야. 내가 어디에 있었지? 그날 저녁 식사 때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할머니는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다가 같은 그릇을 다시 가져와 식탁에 놓았다. 이를 3번 반복했다. 남편이 당황한 눈빛으로 나를 보자 나도 어깨를 으쓱였다. 할머니, 그릇은 여기 두셔도 돼요. 라고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도 웃으며 물론이지 내 딸아. 내가 얼마나 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3번째 밤이 가장 무서웠다. 한밤중에 발소리에 잠이 깼다. 할머니가 어둠 속에서 거실을 돌아다니며 찬장을 열고 닫고 있었다. 열쇠를 찾고 있어. 나를 보자 말했다. 집에 가야 해. 눈은 불안해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 당신은 이미 집에 계신 거예요. 제 집에 손님으로 오신 거 기억나세요? 라고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내 집으로 가야 해. 엄마가 걱정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노년의 증상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 담긴 그 상실감,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듯한 모습, 알츠하이머의 초기 증상들이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알았어. 내일 집에 가자. 지금은 좀 쉬어라고 말했다. 그녀를 침대로 데려가며 내 손 안에서 점점 작아지는 그녀의 손을 느꼈다. 이 노파는 나를 키워준 강인한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아침이 되었다. 할머니는 집으로 가겠다고 고집하셨다.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으셨다. 할머니는 사실 혼자 사시지 않았다. 부모님이 몇 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사촌 혜진이 있었다. 둘이 함께 살고 있었다. 우리도 가끔 할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셨다. 병의 증상은 사실 최근에 시작된 것이었다. 최고의 의사들에게 데려가 치료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녀가 머문 5일 동안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도 약이 있다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집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약이 집에 있다는 생각이 나서 가자고 했습니다. 할머니를 집에 모시고 난 뒤 남편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내 마음은 여전히 우리가 겪었던 그 힘든 밤들에 머물러 있었다. 미나가 어릴 적부터 계속해온 질투심이 이번에는 훨씬 더 위험한 양상으로 변해 있었다. 어릴 적부터 미나는 항상 그랬다. 할머니가 나를 무릎에 앉혀 옛날 사진을 보여주실 때면 그녀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그녀 눈빛에 비친 질투의 빛을 항상 알아챘지만 그때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할머니, 나한테도 사진 보여줘. 라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조금만 기다려 미나, 수진이와 먼저 끝내야 해. 라고 했다. 그러면 미나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주먹을 쥐고 방을 나가곤 했다. 생일 때는 상황이 더 뚜렷해졌다. 할머니는 항상 내게 더 비싸고 특별한 선물을 사주셨다. 너는 내 딸, 더 다정한 마음을 가졌구나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 미나는 나도 할머니 손녀인데 왜 항상 그녀만 편애하세요? 라며 울먹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차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다. 대학 시절 이 질투는 정점에 달했다. 할머니는 내 성취에 너무 자랑스러워서 손님들에게 수진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
라고 자랑하셨다. 미나는 간신히 통과한 과목들로 졸업했고 아무도 그녀의 성취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내가 보이지 않는 손주란 말이야. 라며 엄마에게 끊임없이 불평했다. 이제 이 모든 질투가 쌓이고 쌓여 할머니의 재산 문제가 얽히면서 미나는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다. 이틀 후 미나는 할머니를 찾아갔다. 그날 저녁 그녀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더 계산적이고 차가웠다. 언니, 할머니 뵈러 갔어. 그녀는 곧바로 말했다. 혜진 언니가 할머니가 지난주에 아주 심하게 아프셨다고 했어. 네가 병원에 모셨다고.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싶어. 위경련을 겪었어, 미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나는 의심스럽게 말했다. 병원에 데려간 게 너뿐이야? 참 흥미롭네. 그녀의 말투에 담긴 뉘앙스가 나를 불편하게 했다. 할머니가 나한테 다 말했어. 네가 어떻게 곁에 있었는지, 의사들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또 네가 영웅이 된 거지. 뭐라고 하는 거야, 미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 어릴 때부터 항상 그랬잖아. 너는 항상 할머니의 눈에 들었어. 나는 내만큼 중요해질 수 없었어. 그 익숙한 아픈 어조가 다시 돌아왔다. 과거를 들추지 마. 중요한 건 할머니 건강이야. 내가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그녀의 목소리가 완전히 변해 훨씬 더 어두운 톤으로 바뀌었다. 언니, 할머니 상태가 정말 악화되고 있어. 알츠하이머 증상이 뚜렷해졌어. 이대로라면 이제 혼자서 생각조차 못하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엔 은근한 만족감이 묻어났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네가 알잖아, 언니. 할머니는 엄청 부자야. 집도 세 채나 있고 은행에 수백만 원, 귀중한 보석들, 금들. 엄청난 재산이 있잖아. 이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속이 메스껍다. 미나,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그분의 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런 비슷한 대화를 엄마와 아빠와도 하게 될 거다. 심지어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엄마와 아빠가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할 정도가 될 거다. 이건 다음 영상에서 설명할게.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언니. 만약 할머니의 정신 상태가 더 악화되면 우리 세 손주로서 우리의 권리를 생각해야 해. 난 항상 할머니의 총애를 받았지만 유산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 동등한 권리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냉기가 나를 소름 끼치게 했다. 이 대화는 완전히 잘못됐어, 미나. 할머니의 병을 기회로 삼는다는 건 나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녀가 폭발했다. 나는 단지 내 권리를 원할 뿐이야. 수년간 그녀가 뒷전으로 밀어낸 손녀였어. 이제 적어도 재산에서 내 몫을 받아야 해. 너는 이미 모든 걸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안타깝구나, 미나. 안타까워하지 마, 언니.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나도 내 몫을 찾으러 갈 거야. 이번에는 정말로 나를 위협했다. 전화를 끊으며 내 안에 나쁜 예감이 들었다. 미나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재산을 언급하는 건 계획이 있다는 신호였다. 할머니의 병이 그녀에게 기회처럼 보였고 그게 나를 무척 두렵게 했다. 2개월이 지났다. 할머니의 79번째 생일이 다가오자 나는 그녀를 위한 특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보라색 난초, 손뜨개로 만든 가디건, 그리고 어릴 적 먹었던 그 향수 어린 초콜릿들을 선물 바구니에 담았다.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포장하며 내 심장은 두근거렸다. 이 나이에도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알고 있었다. 준비됐어? 남편이 문 앞에서 기다리며 물었다. 손으로 차 키를 만지작거리며 그도 나만큼이나 들떠 있었다. 할머니가 이 깜짝 선물에 정말 좋아하실 거야. 물론 준비됐어요. 선물 바구니를 뒷좌석에 놨어요. 거울에 마지막으로 머리를 확인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도 할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시는 스타일로 정리했어요. 출발할 때 날씨는 화창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바람이 내 안에 희망 가득한 온기를 만들어냈다. 남편이 노래를 틀어놓았고 우리 둘 다 즐거운 기분이었다. 할머니는 이 나이에도 참 생기 넘치시네 라고 말하고 있었다. 생일 케이크를 보면 아이처럼 기뻐하실 거야. 바로 그때 차의 알림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남편이 눈여겨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졌다. 혜진에게서 메시지 왔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써있나 한번 읽어봐. 나는 무심코 말했다. 아마 생일 축하 관련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다. 남편이 메시지를 열자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다. 차를 천천히 감속하며 당장 차를 돌려라고 속삭였다. 나는 깜짝 놀랐다. 왜? 제발 돌아가. 차 화면을 가리키며 수진, 이 메시지를 꼭 읽어봐야 해. 그의 손이 떨리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전화를 받아 읽은 내용에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수진, 급해. 미나가 할머니께 끔찍한 말을 했다. 네가 할머니를 독살했다고 설득했어. 내 언니가 너에게 해를 끼쳤어. 네 병은 그 때문이야 라고 말했다고. 할머니는 지금 너에게 매우 화가 나셨고 미나가 할머니를 경찰서로 데려가고 있어. 너에 대해 진술할 거야. 너무 늦기 전에 뭔가 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이건 있을 수 없어 라고 속삭였다. 미나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남편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차를 길가에 세웠다. 당장 돌아가야 해 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 생신인데 나는 어리둥절해하며 말했다. 수진아, 이건 정말 심각해. 만약 할머니가 정말로 너를 고소한다면 그의 목소리가 끊겼다. 우리 둘 다 그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 제발 돌아가자. 집에 가야 해. 그가 말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유턴을 했다. 이제 즐거운 노래 대신 우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미나의 질투가 이렇게까지 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병원 보고서 내가 갑자기 말했다. 그날 밤 받은 보고서. 이걸로 우리가 무죄를 입증할 수 있어. 남편이 이미 그걸 위해 돌아가는 거야. 보고서에는 할머니가 단지 위경련을 겪었다고 쓰여 있어. 중독과는 무관해. 남편이 가속 페달을 조금 더 밟으라고 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달려 들어가 침실 서랍에서 그날 밤 병원에서 받은 보고서를 찾았다.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찾았어! 하고 소리쳤다. 보고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 환자는 위경련을 겪었습니다. 중독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계 민감성. 이 보고서가 우리를 구할 거야. 남편이 안도한 목소리로 말했다. 중독 증거는 전혀 없어.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깊은 아픔이 남아 있었다. 미나가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할머니를 내게 대립하게 만든 것. 질투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눈멀게 할 수 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이제 할머니께 다가가기도 힘들어 나는 슬프게 말했다. 할머니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상상할 수 있니? 손녀가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고 생각하시겠지. 그날 우리는 할머니 생일을 축하하러 다시 길을 나섰다. 이번에는 축하도 하고 미나의 고소장에 대응할 생각이었다. 병원 진단서를 가방에 넣고 복잡한 감정을 안고 할머니 댁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할머니의 모습이 가슴을 저렸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며 나를 보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병이 그 고통스러운 진실을 잊게 했고 미나가 독을 줬다는 생각도 지워버렸다. 수진아! 정말 반가운 깜짝 선물이야 하며 팔을 벌렸다. 그녀를 안았을 때 그 익숙한 라벤더 향이 느껴졌다. 이 순수한 사랑 앞에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생일 케이크에 불을 끄는 그녀의 어린아이 같은 기쁨은 마치 모든 악을 지워버린 듯했다. 하지만 문이 울리자 미나가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가방에서 병원 소견서를 꺼냈다. 이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가 단지 위경련을 겪었다는 공식 소견서야. 중독 증상은 전혀 없어. 미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소견서를 읽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언니, 이건? 넌 나를 의심했어, 미나. 할머니를 내게 대항하도록 부추겼어. 내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다. 제발. 그녀가 갑자기 애원했다. 고소하지 마. 난 그냥 질투했어. 잘못했어. 알아. 제발 나를 법정에 세우지 마.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미나, 너는 노인의 병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어. 이건 용납할 수 없어. 재판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미나는 노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조종하고 모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국법에 따르면 노인을 학대하는 것은 중범죄였다. 판사는 민에게 2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나올 때 미나의 마지막 시선이 아직도 기억에 선하다. 질투가 그녀를 얼마나 눈멀게 했는지. 이제 우리 가족 중 한 명을 잃었지만 할머니를 지켜야 했다. 그날 저녁 할머니를 안으며 이제 안전해 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평온한 얼굴이 내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보여주고 있었다.